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7장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지분법 회계 처리를 잠깐 맛을 봤죠? 그때는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할 때 그 당시 관계기업 순자산의 잔고금의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지분법 손익의 계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결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3장에서. 즉 지배가 종속기업 지배력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이를 이후에 연결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계속 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 차이는 언젠가 소멸이 되잖아요. 자산을 상각하다가 혹은 자산을 매각하면서 부채라면 부채 결제 과정에서 전부 사라질 거예요. 그 논리를 지분법 손익을 계산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분법하고 연결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원가가 있고요.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투자자 지분율, 예를 들어 20%를 샀어. 그런데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샀으면 이보다 일이 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만약에 이게 적으면 영가매수 차익인데 영업권은 지배력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여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냥 관계기업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우리가 지금 이 1과 2를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하는 연도에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요 놈만 지분법 손익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한편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항목 때문이냐, 뭐 유형자산 때문이냐, 재고자산 때문이냐, 뭐 이런 항목의 북밸류, 페어밸류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 차이는 단기를 비롯해서 언젠가 다 사라질 건데 차이가 소멸되는 연도 지분법 손익의 일을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분법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관계기업 당기순손익에 투자자 지분율을 곱하고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을 더하는 거죠. 다만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은 매년 더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한 연도에만 특별하게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관계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소멸이 되는 이 차이 조정이라는 거는 차이가 소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 6번을 한번 볼까요? 갑회사는 당기 초에 의뢰사의 지분 20%를 취득했대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당기 초에 이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만이고 공정가치는 11,000. 천만큼 공정가치가 더 높아. 그 이유가 나오겠죠? 당기 순이익은 3,000. 당기 중에 두 회사 간의 상호거래는 없습니다. 상호거래가 있으면 조정도 해야지 이걸. 뒤에서 나옵니다. 마치 연결할 때 내부거래 조정했던 것처럼. 먼저 경우 1인데요. 갑회사의 관계기업 투자 취득 원가가 2,200이고 의뢰사 순자산의 잔고금의 공정가치 차이는 건물 때문이래. 잔존내역누수 10년 정액법 상각이래요. 관계기업 투자 취득 원가가 2,200인데 취득 당시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1,000에 거의 20% 지분이니까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샀죠. 그래서 뭐 더 주거나 덜 준 금액은 없습니다.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없고요. 그럼 지분법 이익은 의뢰사 당기순이익에 관계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얼마예요? 1,000이죠? 근데 이 1,000은 매년 10분의 1씩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누기 10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곱하기 20% 해서 580이 지분법 손익입니다. 이번엔 경우 2로 가볼까요? 취득원가가 2,500인 것만 다르고 경우 1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2,500인데 공정가치 11,000의 20%는 2,200일 거 아니야. 다행이죠? 영가매수 차익이 아니라 영업권이니까 조정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고요. 580의 지분법 이익은 앞에 경우 1과 똑같습니다. 1,000에 10년씩 조정이 되는 거. 이번에는 경우 3인데요. 2,500에 샀고요. 의뢰사 순자산 잔고금의 공정가치 차이는 토지 때문이래. 근데 계속 의뢰사가 보유하고 있대요. 1과 2의 차이는 영업권이니까 더 이상 고려할 것이 없고요. 의뢰사 당기순이익에 관계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토지인데 조정할 건 없잖아요. 매각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그냥 3,000에 0.2 이러면 됩니다.
이러다가 언제고 다음 연도든 다다음 연도든 토지를 매각하는 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매각한 연도에 한가운에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서 이때 1,000원을 한 방에 모두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경우 단데요.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 2,500이고요. 이번에는 의뢰사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재고자산이래.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영어권이니까 지분법 손익에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처분한 것만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소멸됐다고 봐야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90%가 단기 중에 팔렸어. 그러면 의뢰사 단기 순이익에 1,000원 중 90%가 소멸된 걸로 조정을 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420의 지분법 이익이 나옵니다. 예제 1번 풀어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 주식 20%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고요. 1년 초 이제 의뢰사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인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이 상이한 것이 다음과 같다 해서 토지, 건물, 재고자산입니다. 토지, 건물, 재고자산 보니까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전부 크네요. 요거 10만 원, 건물은 5만 원, 재고자산은 4만 원에서 다 합치면 모두 19만 원만큼 더 공정가치가 크다고 보면 되고요. 이 장부금액 공정가치의 차이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비고란에 나오는데 2년도 중에 매각이래. 1년도에는 보유하고. 그래서 1년도 말에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2년도 중에 토지와 토지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10만 원을 모두 다 지분법 순이익 계산할 때 소멸되는 걸로 빼면 되겠죠. 건물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5만인데 10년에 걸쳐 소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씩 죽이면 되고요. 재고자산은 4만의 차이가 있는데 이 중에 3만 6천은 90%니까요. 1년도 중에 나머지 4천은 2년도 중에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의뢰사 순자산 변동이 나오는데 이 1년 초 여기 장부금액입니다. 100만 원일 때 20% 지분을 사죠. 그래서 1년도 순이익, 그래서 1년도 말까지 나왔고요. 자, 2년도에 현금 배당하면서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2년도에는 특이한 게 순자산 증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단기 순이익 때문에 증가된 게 있고요.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여 기타 포괄 이익 증가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도 말에는 124만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물음 1번은 갑회사의 의뢰사 주식 취득원가는 25만 원이래요. 자, 1년도, 2년도 해야 될 푼게 다 하라는 것이고요. 2번은 21만 원. 이 취득원가가 싸죠? 이때 혹시 영가 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가보자고요. 1번. 먼저 취득원가 25만 원인데 취득 당시 공정가치 장부금액은 10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거기다가 19만 원이 더 더해줘야 되겠죠? 19만 원은 앞에서 이걸로 계산이 됐잖아요. 119만 원에 0.2 하면 23만 8천인데 더 높게 샀네. 영어권이니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편 토지, 건물,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는 이미 앞에서 모두 도합 19만 원인 거 확인했고요. 언제 소멸할지도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쓴 거고요. 그러면 1년도 회계 처리를 보자고요. 투자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은 25만 원 지급한 대가로 일단 인식을 하죠. 중간에 다른 거래는 없고요. 연도 말에 지분법 순이익을 인식을 하는데 의뢰사 순이익에 0.1을 곱하는데 이것저것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토지는 아니고요. 건물하고 재고자산만 조정하면 되죠. 건물은 5만에 10분의 1, 재고자산은 4만에 90%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11,800이 지분법 이익입니다. 2년도가 됐네. 현금 배당 받기로 되어 있죠. 저쪽에서 4만을 배당할 때 투자자는 20% 지분을 갖고 있으니 8천을 받으면서 관계기업 투자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거래는 없고요. 연도 말에 지분법 순이익을 인식을 하는데 2년도 의뢰사 순이익은 15만 원이에 20%를 곱하되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중에 2년도에 소멸된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줘야죠. 토지 다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은 계속 10분의 1만큼 죽여야죠. 재고자산은 지난 연도에 90% 죽였고 이번에 10% 나머지 다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8,200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2년도에는 당기 순이익 때문에도 순자산이 늘어났지만 기타 포괄 이익 때문에도 이 순자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의뢰사 기타 포괄 이익 늘어난 것 중에 20%만큼을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 늘리면서 상대 계정은 지분법 자본 변동인데 지분법 자본 변동도 OCI 계정입니다. 무릎 2번을 풀어보는데요. 1번과 차이점은 취득 원가가 좀 나죠. 21만. 23만 8천보다 낮기 때문에 이 차이 2만 8천이 염가매수 차익입니다. 따라서 1년도 지분법 손익 계산을 할 때 이 염가매수 차익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해답 1번과 모두 동일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손익 계산은 지금 예제 1번을 통해서 봤고요. 기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 장부 금액은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관계기업 투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하고 지분법 이익 때문에 늘어나고 다음 연도에는 현금 배당 때문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쭉 분기한 거를 가감해도 되겠지만 한 방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시험에서 종종 기말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장부 금액은 자 관계기업 기말 자본 즉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장부 금액일 테니 관계기업 자산부채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후의 잔액 즉 미소멸 차이 거기다가 투자자 지분율 예를 들어 20% 이렇게 되면은 일단 관계기업 투자에 몫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취득할 때 웃돈을 더 주고 산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영업권 잔액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제 1번에 해답으로 가서 분계의 관계기업 투자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하면은 1년도 말에 261800, 2년도 말 금액은 268000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분계로 보지 말고 지금처럼 쫙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1년도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19만 원을 더하니까 119만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당기 순이익 10만 원 그리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토지는 조정 없고요. 건물만 5만 원의 10분의 1 재고자산 4만 원의 90%를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1년도 의뢰사 기말 순자산의 공정가치인데 요거에 0.2에 영업권을 더하면은 261800이 나와요. 분계로 한 금액이나 이거나 똑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연도에 가서도요. 여기 보세요. 현금 배당 지급 빠지죠. 당기 순이익 늘고 기타 포괄이익 늘고 계속 순자산 요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중에 토지 한 방에 다 죽이고요. 건물 재고자산 각각 5만의 10분의 1 4만의 10% 그러면은 128만이 의뢰사 순자산의 페어밸류인데 요 금액의 20%의 영업권 해당액을 더하면은 한 방에 나오죠. 분계로 한 경우랑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했는데 모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고요. 연결과 똑같습니다. 의뢰사 기말 장부 금액에다가 유의적 영향력을 취득하던 당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중 미소멸 금액이 합쳐진 거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장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실현이익을 더했던 거 기억나죠? 지분법을 적용할 때도 관계기업과 투자자 간의 거래 이를 상호거래라고 합니다. 내부거래는 아니죠. 내부거래는 연결실체 내에서 지배 종속 또 다른 종속끼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연결실체 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내부거래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는 엄연히 투자자하고 관계기업은 별도의 실체 경제적으로도 다른 걸로 봐야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는 이제 상호거래라고 하는데요. 상호거래라 할지라도 미실현 손익이 있다면은 제거를 하자라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은 얘도 경제적으로는 한 몸뚱아리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제거하는 방식은 이미 4장에서 했던 것과 유사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분법 손익을 계산할 때 좀 전에 보았던 거 관계기업 단기 순손익에
관계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으면 그 단기조정분,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 지분율 검정색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한 연도라면은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을 더하면 되는데, 만약에 단기에 상호거래가 있었어. 미실현이익이 있었어. 이 미실현이익 계산은 사장의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계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빼고 전기의 미실현이익 중 단기 실현이익은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 이 투자자 지분율이면은 연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배기업 지분율이고요. 1 지배기업 지분율이면 이제 비지배 지분율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의 계산을 달리 하지 않았어요? 지분법에서는 지배 종속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그냥 다 제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현될 때 집어넣어준다 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사장에서 미실현이익은 무조건 제거하되 내부거래죠.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은 무조건 제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미실현 손실이 자산 손상으로부터 기인한 거라면 어차피 연결을 안 해도 개별 재무제표에 남겨져 있을 것이고 단순합산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손상이었다면 이게 내부거래라는 이유 때문에 제거를 해버리면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산 손상에 해당되는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은 손대지 말아라, 즉 가산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것도 지분법 적용할 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회사는 관계기업인 의뢰지분 30%를 보유하는데 관계기업 투자 취득 시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았다고 했고요. 갑과 을 간의 자산 매매 거래로 인해서 처분 손실 100이 발생했는데 이 처분 손실 100은 손상차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지분법 손익계산할 때 손상차손 없애버려, 즉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이 거래가 없었더라도 손상은 인식했을 건데, 내부거래를 즉 상호거래를 통해서 이 손상차손이 사라지는, 지분법 손익계산할 때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실현 손실이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관계없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손상과 무관하게 미실현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만 이를 제거한다, 즉 플러스 조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지분법 이익은 이게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향이든 상향이든 상관없이 1000 곱하기 0.3 해서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 기말 잔액을 계산해 보는데, 앞에서 미실현 이익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말장부 금액은 관계기업 기말 자본에다가 관계기업 자산부채 북밸류 후회밸류 차이 조정 후에 잔액, 거기다가 투자자 지분율을 곱하고 영업권 잔액이 있으면은 더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뭐만 달라지냐면은 미실현 이익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잔액이 남아있다면 요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미실현 이익 잔액을 빼자, 이것만 더 고려하자고요. 이제 2번 볼까요? 갑회사는 X1년 초에 의뢰주식 30%를 4만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만, 공정가치는 10만원 높네. 이 이유는 건물 때문이래요. 내역연수 10년이고요. 정액법으로 삼각하니까 10분의 1씩 소멸이 되겠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10만원 초과하는데 기인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건물 때문이고. 자, 두 회사 간에 발생한 상호거래가 있습니다. 갑회사 매출, 의뢰사 매출. 상향이든 하향이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갑회사 매출 30만원에 40%를 곱하고요. 기말재고 보유비율 곱하기 0.3, 여기도 각각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실현 이익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에 모두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음 1번, 1년도에 의뢰사 순이익이 50만원일 때 1년도 말에 지분법 순이익을 계산해 보자. 2번은 2년도에 의뢰사 순이익이 45만원일 때 다시 지분법 순이익을 계산하되 추가적인 상호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전년도 미실현 이익만 실현된 거 반영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40만원에 샀다고 했어요. 그 당시 110만원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30%니 더 준 거죠. 영업권이면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영가매수 차익일 때에만 이거 나중에 더해줘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영어권은 어차피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실현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하향 미실현, 상향 미실현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쪽에 샜느냐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나 기말보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뿐이에요. 30만원에 0.4에 0.3 하면은 36,000. 상향이 20만원에 35%, 20%, 14,000원.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는데 관계기업의 당기 이익이, 순이익이 50만원. 거기다가 건물에 대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10분의 1만큼 죽어야죠. 거기에 36,000, 14,000.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을 빼고요. 투자자 지분율을 곱하면은 13만 2천이 됩니다. 2번입니다.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이 X2년 중에 모두 실현됐다고 하니 이것만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차년도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45만원, 거기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플러스 36,000, 플러스 14,000의 0.3에서 14만 7천이 되는 겁니다. 한편 해답 1번과 관련해서 관계기업 투자의 2년도 말 장부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해답 1번으로 가볼까요? 이 13만 2천 원이 최초 취득원가 40만 원에 더해지니까 53만 2천이 될 거 아니에요. 분계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한 방에 이 공식에 의해서도 나와요. 기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관계기업 기말 자본유계 장부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후에 잔액, 미실현이익 잔액이 있으면은 이걸 뺀 다음에 지분율을 곱하고 영업권 잔액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상호거래 미실현이익 36,000과 14,000을 빼면은요 똑같이 53만 2천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한 문제 더 풀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예제 3번인데요. 갑은 1년 초에 의뢰사 주식의 20%를 25만 원에 취득했고요. 유의적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1년 초 현재 X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110만 원인데 이건 토지 때문이래요. 2년도 초에 3자한테 매각했으니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X 2년에 한 방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회사 중에 발생한 상호 거래인데요. 1년도 7월 1일 갑은 을에게 기계장치를 매각을 했는데 장부금액 8만원짜리를 10만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2만원만큼 처분이익이 생긴 겁니다. 상호거래 이익. 그런데 상호거래 이익은 잔존내용수 5년에 걸쳐 소멸이 되겠네. 이때 유의할 점은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매각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10월 1일에 을이 갑에게 비품 장부금액 5만원짜리를 44,000에 매각했대요. 6천만큼 상호거래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도 X1년에는 얼마만큼 조정이 되냐면은 나누기 3분의 1 하면은 1년치잖아요. 그 1년치에 10월 1일이니까 12분의 3 석 달치만 조정을 해야 된다. 월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X1년도 의뢰사 순이익이 20만원일 때 지분법 손익 계산하라는 거고요. X2년도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25만원일 때 더 이상 상호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전년도분만 계속 차이 소멸이 미실현 손익이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것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3번은 무릎 1에서 10월 1일에 갑이 비품을 매각할 때 인식한 처분 손실이 지금 앞으로 보면은 5만원짜리를 44,000에 팔았으니까 6천만큼 손실인데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를 빼뜨렸는데 이 처분 손실이 무조건 제거되는 건 아니라 하는 거죠. 손상 차손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제거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관계기업 투자와 공정가치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은 영업권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편 토지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2년도에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X1년은 고려할 필요 없고요. X2년에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미실현 실현손익 계산을 해보는데요. 삼각대상 자산이죠. 우리 이거 사정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매각하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지만 삼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쪽에서 처분 이익만큼 감가상각비를 더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매년 일정액이 실현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기계장치를 보면은 매각할 때 2만원만큼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사간 쪽에서 취득원가가 높아지니까 감가상각도 더할 것 아닙니까? 그거만큼 실현이익으로 보는 거죠. 즉 2만에 5년, 매년 4천인데 7월 1일 날 매각을 했으니까 12분의 6, 그래서 2천만큼 실현이익, 요게 미실현이익, 요게 실현이익, 이렇게 두 가지를 요거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죠. 한편 비품일 때 유의할 거는 요건 부호가 반대죠. 미실현 손실인데요. 6천. 이 미실현 손실도 요거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실현 손실 매년 일부씩 차이가 조정이 실현이 될 거 아닙니까? 나누기 3년에 10월 1일이니까 12분의 3 요거 조정해야지. 마이너스 500인데 요게 실현 손실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래서 지분법 손익 계산을 할 때 20만 원에 기계장치 미실현이익 마이너스 2만이지만 2천만큼 실현이익이고요. 미실현 손실인데 손실은 없는 걸로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나 500만큼은 실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자, X 2년인데요. 추가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없고요. 전기 발생 미실현 손익 중 이번에 실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토지가 몽땅 다 팔리니까 토지 차이 조정 들어가 줘야 되고요. 기계장치는 2만에 매년 5년 4천씩 실현이 되니까 플러스 4천. 한편 비품은 마이너스 6천에 3년 마이너스 2천씩 해서 1년치 실현 손실 0.2 곱합니다. 물음 3번은 뭐냐면 만약에 비품의 처분 손실이 손상차손에 해당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예 비품과 관련된 미실현 손실, 실현 손실은 고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지분법 손익은 기계장치의 미실현이익, 실현이익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꼼꼼하게 다시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분법 회계 처리 설명하겠습니다.